안녕하세요. 북리더 GMC입니다. 너는 기억 못하겠지만 이제 제 2장을 시작할 때가 왔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저희가 제 1장을 마무리했었는데요. 주인공 사쿠라와 그리고 아사스키와의 마지막 순간을 다 같이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좋아한다는 말을 하지 못했던 사쿠라가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모습까지 우리는 함께 지켜봤습니다. 이제서야 사쿠라가 현재의 상황을 깨닫고 사신 아르바이트를 제대로 수행할 준비가 좀 되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번 영상부터 이제 제 2장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 2장 첫 번째 낭독 영상 함께 하시죠. 너는 기억 못하겠지만 제 2장 첫 번째. 내 한마디에 아사스키는 싫다고 고개를 저었다. 나는 아무 대꾸도 않고 가만히 서 있었다. 잠시 후 가망이 없음을 깨달은 걸까 아사스키는 눈물을 글썽이며 또 보자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덧없이 끝났다. 생각해본다.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다른 미래를 맞았을까? 아니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운명을 거스를 수는 없었을까? 이제는 알 수가 없다. 이 세상에는 죽었는데도 저 세상으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망연자실한 나에게 하나모리가 말했다. 현관에서 얼마나 넋을 놓고 있었을까? 하나모리가 내 손을 잡고 끌다시피 거실로 데려왔다. 그리고 밝혔다. 이 세상의 잔혹한 진실을. 확실한 기준은 몰라. 아무튼 미련을 품고 죽은 사람 중에서 드물게 사자가 탄생해. 신의 힘으로 이 세상에 가둬진 불쌍한 존재가. 그리고 그들이 탄생한 순간 세상은 가짜 모습, 추가 시간으로 모습이 바뀌어. 그 세상에서는 죽음이 무효화돼. 거기까지 이야기하고 설명이 부족했다고 느꼈는지 하나모리는 고민하는 표정을 짓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아사스키는 한 달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어. 하지만 무슨 미련이 남아서 사자로 선택됐지. 그 때문에 세상이 아사스키가 죽지 않은 모습으로 재구성된 거야. 아사스키도 깜짝 놀랐을걸? 분명 사고 난 기억이 있는데 사고가 났다는 사실 자체가 싹 지워졌으니까. 게다가 그걸 자각하는 건 아사스키 본인뿐이야. 사쿠라도 가짜 역사가 시작된 줄 몰랐지? 내가 침묵으로 대꾸하자 하나모리는 말을 이었다. 처음에 사자들은 다들 기뻐해. 당연하지. 이미 죽었는데도 죽지 않은 셈이니까.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달아. 추가 시간이 몹시 잔혹하다는 사실을. 잔혹. 그 말이 내 어딘가에 콱 박혔다. 추가 시간은 미련을 해소하기 위해 주어진 제한된 시간이야. 사자는 미련을 풀어서 추가 시간을 끝내고 이 세상을 떠나든가 언제 닥칠지 모를 종료 시간을 기다리다 이 세상을 떠나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 게다가 어느 쪽을 선택하든 추가 시간에 생긴 모든 일과 기억은 무효화되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사자는 죽음이 찾아오는 걸 피할 수 없어. 그리고 추가 시간에 뭘 어떻게 하든 아무것도 남기지 못해. 학교에 다녔던 것, 동생에게 가방을 선물한 것 등등 추가 시간에 아사스키가 행한 모든 일은 모조리 무효화되고 관련된 사람들의 기억도 아사스키가 사고로 죽었다는 원래 역사로 수정돼. 기억을 유지할 수 있는 건 다른 사자와 사신뿐이야. 아무 대꾸도 못하는 내 앞에서 하나모리는 설명을 계속했다. 사자는 죽음의 공포와 이 세상에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다는 사실에 사로잡혀 대부분 절망한다. 그런 그들을 지원하는 조직이 사신이다. 이 조직은 일상의 이면에서 전 세계에 존재한다. 창설자와 조직의 전모, 자금 출처는 알려진 바 없다. 업무 지시와 일당도 전부 어디선가 우편으로 보낸다. 뭐 그런 내용이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 아까 말했다시피 추가 시간이 끝나도 다른 사자와 사신은 기억이 수정되지 않아.
그들과 관련된 뭔가, 예를 들어 추가 시간에 아사스키에게 펜이라도 받았다면 그건 사라지지만 펜을 받았다는 기억은 유지돼. 다만 아르바이트 기간인 반년 동안만이야. 일을 그만두는 순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얻은 기억은 모조리 상실되고 사신이었다는 사실마저 잊어버려. 정말로 중요한 사항이라는 듯 하나모리는 내 눈을 쳐다보며 힘주어 말했다. 뭔가 기원하는 듯한 눈동자. 그 눈을 바라보며 머릿속으로 지금 들은 이야기를 곱씹었다. 신기하게도 나는 하나모리의 이야기를 완벽하게 이해했다. 솔직히 말해 믿기 힘든 이야기였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게임처럼 느껴질 만큼 충격적이었다. 이렇게 비일상적인 일이 존재하다니. 그래도 단박에 믿었다. 이유는 안다. 오늘 아침에 본 그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었으니까. 딸을 잃은 어머니를 처음으로 보았다. 그 사람 눈에 나는 어떻게 비쳤을까? 그 표정을 보았으니 믿을 수밖에. 사자가 정말로 존재한다는 것을. 사쿠라, 괜찮아? 괜찮을 리가 있나. 그와 동시에 이해와 수용은 완전히 별개라는 것도 깨달았다. 안 그래도 아사스키의 죽음이 믿기지 않는 상황인데 이런 이야기까지 들으니까 참는데도 한계가 있었다. 솔직히 말하자 나는 아직 하나모리를 용서할 수 없었다. 왜 가르쳐주지 않은 거지? 하나모리의 눈을 보며 떠오르는 생각은 그것뿐이다. 그날이 아사스키와 보내는 마지막 밤이라고 왜 알려주지 않았을까? 이유는 하나다. 믿지 않으리라 여겼겠지. 실제로 그렇다. 나는 사신 아르바이트를 종교활동 비슷하게 받아들였다. 아사스키를 죽은 사람 취급했다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하나모리에게 고마워야 한다. 마지막 시간을 함께할 기회를 만들어 주었으니까. 거기까지는 머리로 이해했다. 하지만 여기서 냉정하게 매듭을 지을 수 있을 만큼 난 어른이 아니었다. 뭔가 좀 더 괜찮은 방법도 있었을 거야. 마지막 시간이었다고. 갈 곳 없는 분노는 M1 화풀이로 퇴화한다. 결국 나는 그 정도의 인간이다. 하나모리, 응? 돌아가. 그래, 알았어. 하나모리의 중얼거림을 끝으로 실내에 침묵이 드리웠다. 여름이라 그런지 짜증이 나서 그런지 가만히 있자니까 방이 푹푹 찌는 듯이 더웠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도저히 뭔가 이야기할 기분이 아니었다. 알았어. 하지만 내일부터는 열심히 일해야 돼. 땡땡이 치면 혼낼 줄 알아? 하나모리가 익살을 떨었지만 침묵으로 일관했다. 정말로 비겁한 놈이라고 자각했다. 그런 내게 하나모리가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퇴직 신청서라고 적혀 있었다. 아무래도 진짜 퇴직 신청서인 모양이었다. 혹시 정말 그만두고 싶다면 이걸 우체통에 넣어. 이건 사쿠라에게 일상을 되돌려줄 이정표야. 이걸 제출하면 사신 자격을 박탈당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얻은 기억을 전부 잃어버리거든. 다만 하고 하나모리는 덧붙였다. 일단 퇴직하면 다시는 사신이 될 수 없어. 그럼 아사스키와 함께한 추가 시간을 영원히 잃는다는 것만 알아둬. 어차피 반년 후에는 잊어버릴 거지만. 그 말을 남기고서 하나모리는 그럼 내일 보자. 밥 잘 챙겨 먹어. 하고 웃는 얼굴로 손을 흔들며 돌아갔다. 밝은 웃음이 나를 한층 비참하게 만들었다. 비참한 기분은 좀 더 큰 분노로 이어져 나를 좀먹었다. 하나모리의 향기가 감도는 방에 또 서류 한 장과 함께 남겨졌다. 일상을 되돌려줄 이정표. 슬픔과 분노를 잊을 유일한 수단. 이런 게 있다 한들 답은 나오지 않는다. 나올 리 없다. 답이 다 무슨 소용인가. 아사스키. 아무도 없는 방에서 불쑥 중얼거렸다. 대답은 없었다. 너는 기억 못하겠지만 제2장 첫 번째 낭독 영상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모리는 사신 아르바이트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사자들에 대해서 사쿠라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사쿠라는 다시금 분노와 더불어 본인 스스로에게 큰 실망감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하나모리는 마지막에 퇴직 신청서 한 장을 남기면서 사쿠라의 선택을 기다리게 됐네요. 과연 사쿠라는 퇴직 신청서를 작성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사신 아르바이트를 하게 될 것인지 그 대답은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제2장의 두 번째 영상과 함께 찾아뵐게요. 북리더 GMC였습니다. 감사합니다.